네, 일반적으로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이제 정상적인 뭐 정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러나 네. 일반인에 비해 가지고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 발생률은 훨씬 낮습니다. 예. 그건 객관적인 계획할 수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고도의 계획성이 필요한 이런 범죄들은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이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런데 조현병 환자들 중에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조현병의 하위 유형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유형은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받은 예. 편집증적인 피해 망상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뭐 따돌림을 당한다, 뭐 이제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 망상 속에서 그러면 보복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뭐 생명 자신의 이제 보존을 위해 가지고 방어를 하거나 반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예. 망상이 이제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망상만 생기고 아무 이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면 또 범죄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폭력 전과들이 누적이 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도 한 달 전에 뭐 아주 일반 그 칼이 아닌 뭐 특별한 목적의 예. 칼을 구매를 해서 두 자루를 몸에다 지니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흉기를 소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위험한 지경에 놓인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고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는 지금 이런 종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우나 그러나 지금 극소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이제 결국 박해를 받았다고 여기는 대상자에게 일종의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차곡차곡 이제 수행에 옮긴 거죠. 네, 여전히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따져서 예. 사리 분별력상의 문제가 없고 의사 결정 능력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보는 거지 조현병이 있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것은 따져 물어서 결국은 감정 결과를 참고해서 예. 그래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가기관에서 뭐 이제 안전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경찰에다가 5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그리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정신보건 증진법 그러니까 복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입원한 환자들을 이제 퇴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환자임을 진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알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측에서 모두 결국은 놓친 일종의 예. 안전망에 구멍을 뚫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공공의 해악이 되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그러한 이제 조현병 환자들을 경찰이 지금 5번 신고가 됐잖아요. 예. 근데 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이성을 경찰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의 이제 감정을 받아가지고 지자체의 장이 뭐 명령을 강제 치료 명령을 입원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지금 지자체의 장이. 네, 예. 네. 예.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분들이 모두 정신 뭐 병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은 그러면은 뭐 실제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경찰 분들도 정신병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5번이나 신고가 됐어도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고 왜냐하면 한 내용들이 오물투척이나 뭐 밤중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종류의 일종의 경범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건을 뭐 만들지 말고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자체의 장에게 결국은 경찰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받아가지고 도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까지 넘어가지 않게 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무슨 몇십 시간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형태의 이제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관리가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예. 돼서 이제 조만간 개정된 이제 정신보건복지법이 시행이 될 건데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그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조현병 환자들 중에 위험한 사람들은 예.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겠다. 정신보건센터.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조항이 그 수정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정신보건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러한 위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현재의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으로는 그게 불가합니다. 이미 뭐 현장 인력보다 너무 많은 일들이 예. 터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임대주택에 이런 위험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진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약물을 예. 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력들을 우리가 진짜 이 전국에 사실 수백 개의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기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로 넘어가는 인력이 자발적으로 가는 인력만 이제 진료를 해주다 보니까 30%밖에는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70%가 이제 증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이제 그 안 씨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고치려면 일단은 상당한 인력을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프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병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로 병원에 안 오니까 찾아가서 예. 설득을 해서 약물을 계속 복용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강제력이 없는 이제 그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없고 예. 경찰이 무슨 법 집행권이 재판부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권고만 할 뿐이고 그리고는 범죄를 저질러야만 무슨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도지사는 지금 결국에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기에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 법원이요?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5번이나 신고를 한 그 신고의 사건들은 굉장히 다 경미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나 범죄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자애를 쫓아갔다는 것도 네. 그것도 물론 뭐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으니까 그것 자체가 범죄는 안 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법률들이 있어요. 뭐 위험을 공포를 유발을 했으니까 미성년자 아이들이었고 그리고는 오물 투척한 것도 사실은 개인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오물을 투척한 것도 사실은 뭐 재산권의 손괴 같은 거를 유발을 했으니까 다 사실은 입건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다 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법원으로 넘겨요. 그러면 그 법원은 정신건강법원이 전담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원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우리나라도 치료감호법이 있거든요. 치료감호법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경미한 사안이 중복이 되고 과거에 폭력 전과도 있고 벌금형도 받았고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폭력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압수수색도 사실 할 수 있었겠죠. 네. 이게 만약에 범죄 사건이었으면. 그러면 집에 가면 한 달 전에 사둔 칼이 2자루가 발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그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치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네. 우리나라의 치료감호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법무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시키면은 결국은 대상자는 뭐 본인이 병식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는 그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안전하게 수 있고. 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수님의 해법은 정신보건센터 인원을 대폭 늘리고 법원이 개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네, 예. 네.